옛날 아주 먼 옛날에 맑고 푸른 강물이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흐르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물의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계절 내내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은빛 윤슬이 강물 위에서 눈부시게 반짝이는 고요하고 정겨운 곳이었지요. 강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오래된 버드나무들은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 때마다 푸른 잎사귀를 살랑살랑 흔들며 마을 사람들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뽀얀 물안개가 피어나 마을의 초가집들을 포근하게 덮어주었고 늦은 저녁이면 붉은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며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지친 농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던 참으로 살기 좋고 넉넉한 인심을 가진 고장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흙담으로 정갈하게 둘러싸인 아담하고 따뜻한 전통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 한 구석에는 맑고 시원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깊은 우물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가을 햇살에 곱게 물든 붉은 고추와 황금빛 곡식들을 널어 말리는 널찍한 평상이 정겹게 놓여 있었지요. 안채로 이어지는 팻마루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손길이 다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으며 해가 질 무렵이면 부엌의 따뜻한 부뚜막에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온 동네의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든든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던 훈훈한 풍경을 간직한 집이었습니다. 이 따뜻하고 정겨운 집에는 마음씨가 하얀 눈꽃처럼 맑고 순수한 란이라는 이름의 어여쁜 딸이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란은 얼굴이 고운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품이 무척이나 다정하고 예의가 발라서 동네 어르신들을 마주칠 때마다 항상 밝은 미소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착한 아가씨였지요.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은은한 들꽃 향기가 나는 듯했고 아이가 울 때면 다가가 부드러운 손길로 달래주어 금세 웃음을 되찾게 만드는 신기하다고도 따뜻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그녀를 칭찬하며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부모가 바로 란의 부모님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란의 손재주는 온 마을을 통틀어 아니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매우 놀랍고도 빼어났습니다. 그녀가 배틀에 앉아 조심스럽고도 민첩하게 실을 짜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느새 거친 명주실이 하늘의 구름처럼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비단으로 탈바꿈하곤 했지요. 들판에서 흔하게 꺾어온 억센 풀잎과 옛집조차도 그녀의 가녀린 손끝을 거치면 튼튼하고 쓰임새 좋은 바구니나 아기자기한 생활 도구로 변했습니다. 이렇듯 뛰어난 솜씨를 가졌음에도 란은 한 번도 뽐내는 법 없이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물건들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용히 나누어주며 기쁨을 느끼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안채 뒤편의 조그만 텃밭에는 란이 정성껏 가꾼 각종 채소와 향긋한 허브들이 사계절 내내 푸른 생명력을 뽐내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란은 가장 먼저 우물가로 달려가 밤새 고인 맑은 물을 길어 올린 뒤 텃밭의 식물들에게 목을 축여주고 집안 구석구석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고 닦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혹여라도 기력을 잃으실까 걱정되어 란은 맺기 정성을 다해 따뜻한 진지를 차려 올렸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마을에서 있었던 소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조근조근 들려주는 효심 깊고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당의 복숭아 나무에 연분홍빛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산새들이 짝을 찾아 즐겁게 지저귀는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냇가에 모여 빨래를 하면서도 언제나 란의 고운 자태와 착한 심성을 이야기하며 저렇게 참하고 어여쁜 아가씨가 과연 어느 집안의 복 많은 도련님과 짝을 맺게 될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마음속으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 평생토록 곁에 머물러 주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더 늙기 전에 든든하고 좋은 지아비를 만나 남부럽지 않게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조용히 품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의 자리한 부유하고 떵떵거리는 큰 마을에서 란의 아름다운 외모와 훌륭한 솜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혼담을 넌지시 넣어왔습니다. 혼담을 보낸 집안은 그 고을에서 가장 많은 논밭을 가지고 있으며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아주 큰 부자였는데 그 집의 아들이 마침 홍기가 차서 참한 며느리감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함께 산더미처럼 쌓인 귀한 비단과 값비싼 예물들이 란의 집마당에 가득 들어서자 평온했던 마을은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북적이며 조용할 틈이 없이 술렁거렸고 사람들은 란이 드디어 큰 부잣집 안주인이 되어 호강하게 생겼다며 부러움 섞인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늙은 부모님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왠지 모를 깊은 근심과 걱정의 그림자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대단한 혼처였지만 부모님은 그 부잣집 시어머니의 성품이 무척이나 차갑고 매정하며 깐깐하기로 소문이 났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리고 착하기만 한 우리 귀한 딸이 그처럼 낯설고 엄격한 대가족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며 눈물 짓게 되지는 않을까. 부모님은 밤이 깊어지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끊임없이 딸의 장래를 걱정하고 또 걱정하셨습니다. 안방 밖 갯마루에 조용히 앉아 달빛을 바라보던 란은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부모님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듣고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녀 역시 부잣집의 차가운 가풍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고 정든 집과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덜컥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무거운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굳게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고 이내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부모님을 향해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셔요. 그분들께서 이토록 큰 정성을 들여 저를 귀하게 맞아주시려 하니 분명 저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아껴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 가든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의를 갖추고 도리를 다할 터이니 부디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옵소서. 라는 자신의 떨리는 마음을 철저하게 숨긴 채 오히려 부모님의 거친 손을 다정하게 감싸주며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 다정하고 의젓한 딸의 말에 부모님은 차마 더는 반대하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렇게 란의 혼인은 서서히 결정이 나면서 집안은 바야흐로 다가올 큰 잔치 준비로 부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일 날짜가 정해진 후부터 란은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워 잠시도 쉴 틈 없이 친정집의 일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입으시는 두루마기를 더욱 튼튼하게 지어드리고자 밤늦게까지 촛불을 밝힌 채 정성껏 바느질을 했고 어머니가 겨울 내내 드실 수 있도록 뒷마당의 장독대에 온갖 장아찌와 밑반찬들을 가득 담아 채워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난 뒤에도 부모님께서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으며 때때로 밀려오는 낯선 시집살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캄캄한 우물가에 홀로 섰을 때만 남몰래 소리 없는 눈물로 삼켜내며 철저하게 자신의 슬픔을 가슴 깊은 곳으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마당에 널어두었던 붉은 고추가 바짝 마르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마을을 감싸고 도는 혼례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달빛이 안채의 갯마루를 하얗게 비추는 고요한 밤, 라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지어주신 고운 혼례복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마당에서 뛰놀던 기억, 아버지를 따라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던 일,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 불을 떼며 고구마를 구워 먹던 정겨운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풍경들을 뒤로 한 채 엄격한 시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무겁게 다가왔지만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금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내일이면 정든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달빛이 비치는 넓은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깊은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그녀는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부모님의 평안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제가 떠난 후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프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그리고 저 또한 낯선 시댁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꿋꿋하게 견뎌내어 부모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훌륭하고 지혜로운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밤의 바람을 타고 맑은 강물 위로 조용히 흩어지며 깊은 밤하늘의 별빛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드디어 혼례의 날이 밝아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란의 아름다운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꽃가마에 오르기 전 란은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향해 큰 절을 올렸고 눈물을 글썽이시는 어머니의 품에 잠시 안겨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가마꾼들의 우렁찬 발걸음 소리와 함께 꽃가마가 마을 어귀를 빠져나갈 때까지 나는 가마의 작은 창틈으로 멀어지는 친정집의 익숙한 기와 지붕과 평화로운 강물의 윤수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덕 위에 서서 가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고, 그렇게 마음씨 고운 나는 가족과 이웃들의 따뜻한 배웅 속에서 자신이 겪게 될 차가운 운명은 전혀 모른 채 이웃 마을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란이 떠나고 난 친정집은 마치 집안의 밝은 빛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견딜 수 없이 고요하고 쓸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우물가에서 들려오던 란의 경쾌하고 맑은 웃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마당 한 구석 평상 위에서 부지런히 곡식을 다듬던 그녀의 단정한 모습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빈마당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딸의 빈자리를 실감했고,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혹시나 딸이 낯선 곳에서 식사나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지 걱정하느라 목이 메어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따뜻했던 부뚜막의 불씨마저 왠지 모르게 서늘하게 느껴지는 긴긴 밤, 동안 늙으신 부모님은 먼 이웃 마을 밤하늘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한편 부잣집 시댁에 도착한 나는 화려한 겉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차갑고 엄숙한 집안 분위기에 곧바로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 일찍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란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매서운 눈초리로 그녀의 옷차림과 행동거지를 날카롭게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넌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이제부터는 천박한 친정의 습관은 모두 버리고 오로지 우리 가문의 엄격한 법도만을 따르고 배워야 할 것이다. 시어머니의 얼음장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는 란의 여린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두 손을 다소곳이 모은 채 내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란의 고되고 힘겨운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자었고, 하루하루가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같이 가장 먼저 일어나 드넓은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닦는 것은 물론이고, 대가족이 먹을 엄청난 양의 식사를 준비하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혼자서 도맡아 해야만 했습니다. 란이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이고 정성을 다해 일해도 시어머니는 국이 너무 짜다거나 마당 구석에 먼지가 남았다며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모진 꾸중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이라도 곁에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내의 억울함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매일 밤 밖으로 겉돌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매서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란의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지치고 병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가 수십 벌의 옷을 빨면서 그녀의 희고 고왔던 손은 거칠게 트고 붉게 갈라졌으며 밤낮 없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과
시어머니의 끝없는 구박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생기를 완전히 잃고 창백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라는 친정 부모님이 자신의 이런 참담한 처지를 알게 되시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시고 가슴 아파하실지를 생각하며 터져나오는 억울한 눈물을 꾹꾹 눌러 참고 행여나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상인들에게도 늘 밝은 모습만을 보여주며 거짓으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부엌의 캄캄한 구석에 웅크려 앉아 홀로 차게 식은 밥덩이를 물에 말아 삼킬 때면 라는 따뜻했던 친정집의 부뚜막과 어머니의 품이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토록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라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묻고 또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와 시어머니의 차가운 헛기침 소리뿐이었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슬픔이 바람을 타고 친정마을로 전해질까 두려워 라는 깊은 밤 아무도 몰래 우물가에 나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흐르는 눈물만 조용히 훔쳐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언젠가 자신의 진심이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을 녹여 인정받는 것뿐이었지만 그날은 좀처럼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어느덧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건 만난에 닫힌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린 겨울의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란이 시댁의 텃밭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힘겹게 밭을 메고 있을 때 우연히 고향 마을을 지나온 길손으로부터 친정부모님이 기력을 잃으시고 많이 편찮으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부모님의 얼굴을 뵙고 정성껏 간호해 드리고 싶었지만 깐깐하고 매정한 시어머니가 허락해줄 리 만무하다는 생각에 절망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과 죄송함이 그녀의 온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방 앞 툇마루에 무릎을 꿇은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부모님의 병환 소식을 전하고 단 하루만이라도 친정에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드리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다 하니 뵙고 올 수 있도록 부디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방문조차 열어보지 않은 채 안에서 싸느라고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어찌 함부로 친정을 들락거리려 하느냐.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의 귀신이니 헛된 생각은 당장 버리고 가서 내 할 일이나 똑바로 하거라. 시어머니의 잔인한 거절은 란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란은 캄캄한 방구석에 홀로 누워 친정 부모님의 인자한 얼굴을 떠올리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곁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낯선 사람들의 멸시와 구박이나 받고 있다니 참으로 크나큰 불효로구나. 그녀는 차라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가 되어서라도 자유롭게 날아가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슬프고도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친정을 향한 그녀의 그리움은 짙은 안개처럼 겹겹이 쌓여만 갔고 억눌려왔던 깊은 슬픔은 점차 그녀의 여린 영혼을 갉아먹으며 씻을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란을 서서히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친정 마을의 넓은 마당에서는 부모님이라니 즐겨 쓰던 배틀을 말없이 어루만지며 멀리 시집간 딸이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만을 매일같이 하늘에 빌고 있었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지필 때마다 어머니는 란이 좋아하던 구수한 누룽지를 끓이며 우리 예쁜 딸이 이 누룽지를 참 좋아했었는데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아버지 역시 마당을 서성거리며 딸의 빈자리를 쓸쓸하게 느끼셨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란과 친정 부모님의 애틋하고 따뜻한 마음만큼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굳게 이어져 맑은 강바람을 타고 서로에게 닿기를 애타게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된 노동과 지독한 슬픔에 지쳐 쓰러져 잠든 란의 꿈속에 어느 날 밤 친정 마을에 그 아름답고 고요했던 강물이 눈부시게 은빛으로 반짝이며 나타났습니다.
맑은 강물 위로 봄바람에 나붓기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들이 춤을 추었고 평화로운 안채의 마당 한가운데서 자신을 향해 인자하게 웃으시며 두 팔을 벌려 반갑게 안아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꿈속에서 라는 그토록 무겁던 시집살이에 모든 짐을 홀가분하게 벗어던진 채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부모님의 따뜻한 품으로 달려갔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지친 마음에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무정하게 정막을 깨고 들려왔을 때 란이 마주한 것은 여전히 춥고 낯선 시댁의 어두운 방과 또다시 시작될 가혹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게였습니다. 그녀는 꿈결에 흘린 차가운 눈물 자국을 소매로 거칠게 훔쳐내고는 언젠가는 반드시 사랑하는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 그분들의 따뜻한 품에 안겨 평화로운 안채에서 예전처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작고 애처로운 희망 하나만을 가슴 깊숙한 곳에 꼭 품은 채 부어오른 다리를 이끌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맑고 고왔던 란의 일상에 조금씩 드리워지기 시작한 거대하고 슬픈 어둠의 그림자는 이렇게 조용하고도 잔인하게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핍박은 계절이 바뀔수록 더욱 차갑고 매섭게 란의 여린 어깨를 짓눌렀으며 그녀에게는 단 한순간의 휴식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넓은 마당을 쓸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대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온전히 란의 몫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와도 시어머니는 란의 걸음걸이가 느리다며 불호령을 내렸고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을 보이면 게으른 친정의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며 매몰차게 꾸짖곤 했습니다. 란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된 집안일들을 하나둘씩 쳐낼 수밖에 없는 슬프고도 가혹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란의 남편은 아내의 이런 참담한 시집살이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란을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바깥으로만 돌며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밤이 늦도록 술에 취해 디방을 전전하다가 새벽녘에야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고 가끔 집에 머무는 날에는 반찬 투정을 하며 란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따뜻한 꿀물을 건네며 남편의 속을 달래보려 노력해도 그는 짜증 섞인 손길로 그릇을 밀쳐내며 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무관심과 난폭한 행동은 시어머니의 구박보다도 란의 마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물가에서 물을 샜던 란은 밤새 무리한 탓에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끼며 중심을 잃고 그만 물동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물이 튀자 방 안에 있던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쳐나와 란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귀한 살림살이를 함부로 깨뜨리다니 넌 도대체 집안에서 제대로 배운 것이 무엇이냐며 란의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란은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손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거듭 사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꾸중을 듣고 난 뒤 홀로 캄캄한 부엌에 쪼그려 앉은 나는 고향 마을에 있는 따뜻하고 평화로웠던 친정집의 우물가를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에서는 내가 아무리 작은 실수를 해도 어머니는 다치지 않았냐며 먼저 내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셨는데 이곳에서는 내 상처보다 깨진 물동이가 더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하며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부뚜막에 희미한 불빛에 비친 자신의 상처투성이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쯤이면 끝날 수 있을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숨죽여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앙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곳간의 자물쇠를 더욱 굳게 채우며 란에게는 하루에 아주 적은 양의 거친 잡곡밥만을 내어주어 굶주림의 고통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온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식사 한 끼조차 챙겨 먹지 못한 란의 몸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야위어갔고 고왔던 얼굴은 핏기를 잃고 창백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가끔 시댁의 노비들이 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몰래 남은 음식을 가져다 주려 해도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두려워 그저 멀리서 눈물만 글썽이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란은 텅 빈 배를 움켜쥐고 밤하늘의 차가운 달빛을 바라보며 친정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국물을 간절하게 그리워했습니다. 이토록 크고 화려한 기와집과 넓은 논밭을 가진 큰 부잣집이었지만 란에게 허락된 공간은 바람이 스며드는 좁고 차가운 골방 한 구석과 연기 자욱한 부엌뿐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걸치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은 거친 무명옷을 입고 허기진 배를 찬물로 채우는 란의 처참한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되며 그녀의 비참함을 더욱 극대화했습니다. 란은 자신이 마치 화려한 새장 속에 갇혀 날개를 잃어버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가엾은 작은 새와 같다고 생각하며 매일 밤 소리 없이 베개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모님을 향한 걱 때문에 이 끔찍한 지옥 같은 곳을 스스로 벗어날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란이 밤에 잠시라도 쉬는 꼴을 보지 못하고 수북하게 쌓인 명주실을 내어주며 아침이 밝기 전까지 모두 비단으로 짜놓으라는 무리한 명령을 내리곤 했습니다. 란은 피곤에 지친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치켜뜨고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배틀에 앉아 밤새도록 쉴 새 없이 시를 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가끔 남편이 밖에서 돌아와 배틀 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며 애군윤 배틀을 걷어차고 화를 낼 때면 란은 또다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편의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녀의 섬세하고 고왔던 손가락은 어느새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져 붉은 피가 맺히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하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이 찾아와 마당의 꽃나무들이 다투어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렸지만 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춥고 시린 한겨울에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봄나무를 캐러 들판으로 나갈 때면 고향 마을의 강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무를 캐며 즐겁게 웃고 떠들던 옛 추억들이 떠올라 란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들꽃을 꺾어 머리에 꽂아보며 잠시나마 슬픔을 잊어보려 했지만 이내 호통을 치며 란을 찾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판까지 울려 퍼지면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다시 그 무거운 시집살이의 현실 속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한편 란이 시댁에서 겪고 있는 그 모진 시집살이와 처절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두 마을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 보부상들의 입을 통해 서서히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잣집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솜씨를 가르치느라 조금 엄격하게 대한다는 정도의 가벼운 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문의 내용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참혹하게 변해갔습니다. 물건을 팔러 부잣집 마당에 들어갔던 상인들은 란이 창백한 얼굴로 무거운 짐을 나르며 시어머니에게 쩔쩔매는 애처로운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참으로 안타깝고 가엾은 일이라며 혈화를 찼습니다. 이들의 목격담은 곧 바람을 타고 물의 마을을 향해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변에 자리 잡은 작은 주막에 모여든 길손들과 상인들은 탁주를 들이켜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란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안주 삼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곱고 착하던 물의 마을 아가씨가 시집을 가더니 얼굴이 반쪽이 되어 귀신처럼 변해버렸더군. 시어머니의 구박이 어찌나 심한지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 피골이 상접했다지 뭔가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도 매일 기방이나 들락거리며 아내를 돌보지 않는다니 그 집안의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곳은 며느리에게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이라며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며 란의 비참한 처지를 진심으로 동정하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주막에서 흘러나온 그 슬프고도 끔찍한 이야기들은 나루터를 거쳐 마침내 란이 나고 자란 평화로운 친정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도 하나둘씩 비밀스럽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우리 란이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재주가 많은 아이인데 그럴 리가 없다며 부잣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현실을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마을에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란의 참혹한 몰골과 모진 시집살이에 대해 입을 모아 증언하자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점차 불안감과 슬픔이 짙은 먹구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란을 아끼고 사랑했기에 그 소문은 마을 전체에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마을 아낙네들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란의 부모님 귀에 들어갈까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어 란의 소문에 대해 수군거리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아랫마을 김서방이 보았는데 우리 란이 손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서 찬물에 빨래를 하며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더란다. 어쩌면 좋으냐. 그 여리고 착한 아이가 그 모진 고생을 하고 있다니. 아낙네들은 자신들의 딸이 겪는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시집을 잘못 보낸 란의 억울한 팔자를 탄식했고 혹여나 란의 부모님이 이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어 쓰러지시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깊은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마을의 장정들 역시 농사일을 하다가도 새참을 먹을 때면 란의 남편이라는 작자의 행실을 질타하며 분통을 터뜨렸고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란을 데려오고 싶은 심정이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놈은 아내가 그토록 고생하는데 어찌 그리 무심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란이 오라비였다면 당장 쫓아가서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내 누이를 구해왔을 것이다 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란을 친딸처럼 친누이처럼 아끼고 사랑했기에 그녀가 겪고 있는 부당하고 가혹한 처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으며 마을 전체를 슬픔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크나큰 충격이자 아픔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을 전체가 란의 소문으로 들썩이고 있었지만 정작 란의 친정 부모님은 외부와의 왕래를 줄인 채 조용히 집안에만 머무르고 계셨기에 딸의 비극적인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마당 한가운데서 란이 남겨두고 간 배틀을 깨끗하게 닦으며 우리 딸이 시댁 어른들께 사랑받으며 예쁜 아기를 낳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겠지 하는 헛된 희망만을 품고 계셨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부모님을 찾아와 안부를 묻다가도 참아란의 참혹한 소식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그저 눈가만 붉힌 채 서둘러 돌아가곤 했기에 부모님은 사람들의 그런 이상한 행동에 그저 고개만 갸우뚱하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란의 친정집에서 란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평생을 머슴으로 살아오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돌보아온 지혜로운 오랜 하인 할아버지는 마을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조용히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거나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끼며 그는 분명 사랑하는 아가씨란에게 무슨 흉악한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부러 주막 근처를 서성이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고 마침내 란이 모진 시집살이와 남편의 학대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끔찍한 소문을 모두 듣게 되어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슬픔과 분노를 삼켜야만 했습니다. 오랜 하인은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그 맑고 예쁘게 웃던 아가씨가 어찌하여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하며 소리 없이 가슴을 치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이 업어 키우다시피 한 란이기에 그녀의 고통은 마치 자신의 살점과 뼈가 깎여나가는 것과 같은 크나큰 아픔이었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부잣집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늙고 힘없는 종의 신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사실을 연로하신 주인어른 내외께 어떻게 전해야 할지
혹시라도 충격을 받고 쓰러지시면 어쩌나 하는 깊은 걱정에 휩싸여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흐리고 음산한 날 밤, 친정집 안채 지붕 위로 시커먼 밤까마귀 무리가 날아와 불길하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꾀꾀거리며 울어대기 시작했고 차가운 강바람이 마당을 스산하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마당을 지키던 개조차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꼬리를 내리고 낑낑거리며 숨어버렸고 하늘의 달마저 짙은 먹구름 뒤로 모습을 감춰버려 마을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과 섬뜩한 정적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자연의 섭리와 징조를 보아온 지혜로운 하인은 이 기분 나쁜 까마귀 소리와 차가운 바람결에서 곧 집안에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슬픔과 끔찍한 비극이 닥쳐올 것이라는 무서운 예감을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오랜 하인은 굳은 얼굴로 커다란 빗자루를 들고 나와 밤새 떨어진 마른 낙엽들을 묵묵히 쓸어 모으며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스리고 또 다스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마치라니 멀리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처절한 울음소리처럼 귓가를 맴돌아 그는 수시로 빗자루질을 멈추고 이웃 마을이 있는 먼 하늘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 불길한 징조와 마을의 참혹한 소문들을 감추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굳게 다짐한 그는 빗자루를 한쪽에 가지런히 내려놓고는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갯마루에 앉아 계신 주인어른을 향해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땀마루에서 집신을 삼고 계시던 아버지는 다가오는 오랜 하인의 어둡고 수척해진 안색을 보고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느냐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하인은 그 인자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지만 꾹 참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큰 절을 올린 뒤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어른을 부르며 힘겹게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감히 종의 신분으로 주제넘은 말씀을 올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하오나 간밤의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와 마을에 도는 심상치 않은 소문들이 제 가슴을 너무나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요. 아버지는 하인의 심상치 않은 태도에 손에 쥐었던 집신을 내려놓고 굳은 표정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며 단호하고도 명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아무래도 아가씨께서 시댁에서 몹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하오니 서둘러 사람을 보내어 아가씨의 안위를 살피시고 곧 닥쳐올 깊은 슬픔에 단단히 대비하셔야만 할 것입니다요. 이 한마디는 마치 맑은 하늘에 벼락이 치듯 고요했던 친정집 마당에 무겁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고 곁에서 채소를 다듬고 계시던 어머니 역시 그 무서운 조언을 듣고는 손에 들고 있던 푸른 채소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땅에 머리를 조아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는 하인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잠시 정신이 아득해져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못한 채 그저 허공만을 멍하니 응시하셨고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하인의 소매를 붙잡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우리 착하고 어여쁜 라니가 험한 일을 겪고 있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우리 딸은 좋은 집안으로 가서 호강하며 잘 살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어머니는 현실을 맹렬하게 부정하며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깊게 패인 주름진 눈가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마루를 차갑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친정집은 짙은 슬픔과 무서운 불안감에 휩싸여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없는 지옥 같은 끔찍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밥도 굶은 채 매일 마당을 서성이며 이웃 마을이 있는 방향의 먼 하늘만 뚫어지게 바라보셨고 혹시라도 란이 보낸 소식이 올까 싶어 하루에도 12번씩 대문 밖을 서성거리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딸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함부로 사돈댁을 찾아가는 것이 예법에 어긋나 딸에게 더 큰 해가 될까 두려워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야말로 새까맣게 타들어가 제가 되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캄캄한 부엌에 홀로 앉아 란이 어릴 적 유난히 좋아하던 쑥떡과 구수한 누룽지를 쉴 새 없이 만들며 딸을 향한 찢어지는 그리움을 달래려 발버둥 치셨습니다. 우리 불쌍한 란이 배고파서 울고 있지는 않을까. 어미가 만든 이 따뜻한 떡을 한 입만이라도 먹일 수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어 놓을 텐데 하시며 숯불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마당에 널어둔 곡식들을 쪼아먹는 참새들조차 어머니의 슬픈 흐느낌에 놀라 날아가 버렸고 따뜻했던 부뚜막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시린 서러움만이 부엌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맑았던 물의 마을은 이제 란을 향한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인해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듯 무겁고 우울한 침묵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부엉이가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강물을 타고 흐르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웃 마을의 부잣집 쪽 하늘에는 왠지 모를 검고 불길한 구름이 항시 맴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모일 때마다 혀를 차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그토록 착한 아이에게 이리도 가혹한 시련을 주신단 말인가 하며 탄식했고 모두가 란이 무사히 끔찍한 시련을 이겨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만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웃 마을의 란은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꾸중을 듣고 쫓겨나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오는 벼랑 끝 나루터에 홀로 위태롭게 서서 고향 마을 쪽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려 뼈만 남은 가녀린 몸은 거센 바람에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멍투성이가 된 창백한 얼굴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끝없이 흘러내려 그녀의 낡은 옷깃을 차갑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 강물을 따라 흘러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따뜻한 집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오직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원망하고 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안개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고향 마을의 산등성이를 향해 라는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지막 애절한 기도를 조용히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한 이 딸을 부디 용서하시옵소서. 살아서는 다시 뵙지 못할지언정 죽어서라도 제 맑은 혼은 기필코 고향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곁을 영원토록 지키겠사옵니다. 란의 슬프고도 처절한 맹세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녀의 등 뒤로는 몽둥이를 든 채 매섭게 호통을 치며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잔인한 발걸음 소리가 죽음의 그림자처럼 서서히 다가오며 끔찍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아침 이웃 마을과 친정 마을을 이어주는 크고 깊은 강줄기 위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짙고 하얀 물안개가 무겁게 내려앉아 사방을 고요하고 스산하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알아누운 자신의 병이 모두 제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재수없게 굴어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고 온 며느리 탓이라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른 새벽부터 차가운 강가로 쫓겨나 산더미처럼 쌓인 시댁 식구들의 두꺼운 겨울옷들을 몽둥이로 두드리며 눈물 섞인 한숨을 내쉬고 쉴 새 없이 거친 빨래를 해야만 하는 슬픈 처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편히 쉬다 말고 갑자기 강가로 불쑥 찾아와 란의 등짝을 모질게 후려치며 내년이 정성을 다하지 않아 내 병이 낫지 않는다며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기력이 쇠해질 대로 쇠해진 나는 등 뒤로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꾸중과 매질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며 눈물로 애원하던 나는 짙은 안개 속에서
그만 미끄러운 이끼를 밟고 발을 헛디뎌 깊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무참히 빠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시어머니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며느리를 보고도 구해줄 생각은커녕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몹쓸 짓이 들통날까 두려워 안개 속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며 홀로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강물은 순식간에 가녀린 란의 몸을 거칠게 휘감아 아래로 끌어당겼고 란은 젖은 옷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위로 떠오르지 못한 채 숨이 막혀오는 끔찍하고 두려운 고통 속에서 버둥거려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늙으신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애절한 마음으로 손을 뻗었지만 야속한 강물은 그녀를 어두운 바닥으로 무정하게 삼켜버렸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찰나의 순간에도 란의 영혼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친정 부모님을 다시는 뵙지 못한다는 억울함과 지독한 그리움으로 인해 강물을 붉게 물들일 만큼 뜨거운 눈물을 끝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고 맑았던 그녀의 한 맺힌 마음은 하늘마저 감동시켰고 서서히 식어가는 란의 육신을 빠져나온 티 없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은 부드러운 물살을 타고 부서지며 아주 작고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눈부신 영혼의 빛은 은은한 달빛을 듬뿍 머금은 듯 눈부시게 하얗고 아름다운 비늘을 가진 한 마리 작고 고운 하얀 뱀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몸을 얻은 하얀 뱀은 차가운 강물 속에서 가만히 눈을 뜨고는 이제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꾸중도 남편의 매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강물을 힘차게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는 하얀 뱀의 맑은 두 눈동자에는 오로지 정든 고향 마을과 사랑하는 부모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하나의 간절한 목적만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몸짓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수초 사이를 스치고 차가운 바위 틈을 지나며 하얀 뱀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헤엄쳐 마침내 자신이 나고 자란 평화롭고 아름다운 친정 마을의 익숙한 나루터에 조용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물 밖으로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민 하얀 뱀은 익숙한 흙냄새와 마을을 감싸고 도는 부드러운 바람결을 느끼며 그토록 그리워하던 친정집을 향해 풀숲을 헤치고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넓은 마당으로 들어선 하얀 뱀은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자신이 쓰던 배틀과 곡식을 널어두던 평상을 발견하고는 살아생전의 애틋한 추억들이 떠올라 그 주위를 빙빙 돌며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따뜻한 붓두막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와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하얀 뱀은 부모님이 여전히 무사히 살아계신다는 안도감에 꼬리를 가볍게 흔들며 기쁨의 눈물을 뚝뚝 흘리는 듯한 슬픈 몸짓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마당을 쓸기 위해 대문 밖으로 나온 오랜 하인 할아버지는 우물가 한 구석에 텔리를 틀고 얌전히 앉아있는 신비롭고 눈부신 하얀 뱀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생 뱀을 보아왔지만 이처럼 비늘이 은빛으로 영롱하게 빛나고 눈동자가 맑고 선한 뱀은 처음 보았기에 하인은 빗자루를 움켜쥔 채 침을 꼴깍 삼키며 혹시나 뱀이 사람을 해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얀 뱀은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거나 위협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는 하인을 향해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듯한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 하인의 굳어있던 마음을 이상하게도 평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 하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너는 어디서 온 영물이며 어찌하여 우리 집 마당에 찾아온 것이냐 물었지만 하얀 뱀은 그저 말없이 슬픈 눈으로 안채 쪽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뱀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란이 시집가기 전 부모님을 위해 정성껏 바느질을 하던 팻마루가 있었고 하얀 뱀은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듯 그 주변을 맴돌며 떠나지 않고
맴돌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신령스러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하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뭉클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고, 그는 필시 이 영물이 우리 집안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이 틀림없다고 굳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안채에서 나온 어머니 역시 마당 한가운데서 우두커니 서 있는 하인과 그 곁을 조용히 맴도는 하얀 뱀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무서운 짐승인 줄만 알고 기겁을 하려던 순간 어머니는 하얀 뱀의 투명하고 맑은 눈동자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한 느낌과 함께 왠지 모를 깊은 애틋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뱀의 부드러운 몸짓과 슬픈 눈망울은 어쩐지 멀리 시집을 떠나 소식조차 끊긴 사랑하는 딸란의 애처로운 모습을 너무나도 쏙 빼닮아 있어서 어머니는 도저히 뱀을 향해 빗자루를 휘둘러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영물아, 너는 필시 짐승이 아닌 듯한데 혹시 억울한 사연을 품고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이냐? 물으며 손을 뻗어 하얀 뱀의 차가운 비늘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놀랍게도 하얀 뱀은 도망치기는커녕 어머니의 주름진 손길에 자신의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비비며 마치 오랜만에 만난 어미에게 투정을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려는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교감 속에서 어머니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마당을 향해 뛰어나와 이 경이로운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보는 아버지를 향해 이리 와서 이 아이를 한번 보시라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의 다급한 부름에 안방에서 뛰어나온 아버지 역시 하얀 뱀의 맑은 은빛 비늘과 서글픈 눈동자를 마주하고는 단번에 이 신령스러운 동물이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세상에 어찌 이런 기이한 일이 있단 말이오. 필시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낸 어떤 위로의 징조이거나 아니면 아주 슬픈 소식을 전하러 온 사자인 듯하오라며 탄식했습니다. 하얀 뱀은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슬프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아버지가 즐겨 앉으시는 쇠마루 기둥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는 아버지의 거친 손등 위로 차가운 눈물 같은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신비로운 하얀 뱀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친정집 마당과 안채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거닐며 마치 살아생전란이 하던 일상적인 행동들을 고스란히 흉내내기 시작해 부모님을 더욱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깊은 우물가로 다가가 맑은 물가에 자신의 은빛 비늘을 비춰보고는 텃밭의 채소들 주위를 다정하게 맴돌았고, 해가 저물면 부엌의 따뜻한 붓두망 옆에 얌전히 킬리를 틀고 편안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 작고 예쁜 뱀이 움직이는 길목마다 신기하게도 란이 쓰던 화장품에서 나던 은은한 분꽃 향기가 잔잔하게 묻어났고, 그 향기는 늙으신 부모님의 가슴속 깊은 곳에 커다란 파도와 같은 그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뱀의 신비로운 행동들을 매일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하인 할아버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나으리, 이 하얀 뱀은 필경시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 란 아가씨의 불쌍한 영혼인 듯합니다요. 라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가 생전에 즐겨 쓰시던 물건들만 애틋하게 찾아다니며 부모님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려는 저 간절하고 애처로운 모습은 천지신명께서 불쌍한 아가씨의 혼을 뱀에 몸을 빌려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인의 단호하고도 슬픈 확신에 찬 말에 부모님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큰 충격을 받고 비틀거리며 마당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하얀 뱀을 두 손으로 가슴 깊이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는 내 딸아 불쌍한 우리라나, 내가 정령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이 차갑고 가여운 짐승의 몸을 빌려 돌아왔단 말이냐며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뱀의 작은 머리를 어루만지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모진 시댁놈들이 우리 귀한 딸을 기어이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내가 당장 쫓아가 그놈들의 목을 비틀어 놓고야 말겠다며 분노와 회한이 뒤섞인 비통한 소리를 내지르셨습니다. 부모님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마당을 맴돌자 하얀 뱀도 부모님의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함께 어깨를 들썩이며 슬프게 소리 없이 흐느끼는 듯 애처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정집 마당에서 밤낮 없이 흘러나오는 부모님의 처절하고 뼈에 사무치는 통곡 소리는 곧 담장을 넘어 평화로웠던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문 앞을 서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과 아낙네들은 굳게 닫힌 대문 틈 사이로 마당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고 부모님의 품에 안겨있는 작고 하얀 뱀이 바로 며칠 전 강물에 빠져 죽었다고 소문이 났던 란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토록 맑고 착한 아이가 한 맺힌 귀신도 아니고 미물인 뱀이 되어 돌아오다니 저 부잣집 사람들의 악행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라며 사람들은 입을 모아 탄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떡과 과일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채로 들어와 란의 부모님을 둥글게 둘러싸고 앉아 자신들의 딸을 잃은 것처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란의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또 슬퍼해 주었습니다. 평소 란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웃집 할머니는 하얀 뱀 앞에 정성껏 빚은 떡을 내려놓으며 우리 착한 란아, 어찌 이리 허망하게 갔느냐. 이 할미가 끓여주던 단팥죽을 참 좋아했었는데 하며 눈물을 앞치마로 닦아내셨습니다. 하얀 뱀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느끼는 듯 그들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며 고개를 끄덕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듯한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슬픔이 잦아들자 마을의 젊은 장정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며 아버지를 향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이웃 마을로 쳐들어가 그 몹쓸 시어머니와 남편 놈을 끌고 와서 아가씨 영전 앞에 무릎을 꿇리고 사죄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는 장정들의 분노에 찬 외침에 고개를 저으시며 폭력으로는 우리 딸의 맑은 영혼을 달랠 수 없으니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사돈댁에 가서 이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만천하에 그들의 더러운 죄악을 드러내겠네. 라며 단호한 의지를 굳게 다지셨습니다. 하얀 뱀은 마치 아버지의 그 의로운 결정을 지지하는 듯 꼬리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며 조용히 펠리를 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이웃 마을의 떵떵거리는 부잣집 안채에서는 며느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숨긴 채 시어머니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리며 변명거리를 찾느라 진땀을 빼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복에 며느리가 친정에 간다며 몰래 집을 나섰다가 발을 헛디뎌 죽은 것이라고 입을 맞추어야 하니 행여라도 밖에서 허튼 소리를 내뱉어서 우리 가문에 크나큰 먹칠을 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주의를 기울이게라며 남편의 입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강가에서 불어오는 스산한 바람 소리가 마치 란의 원망 섞인 울음소리처럼 들려와 시어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공포에 질려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란의 남편 역시 아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강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매몰차게 대했던 아내의 따뜻했던 손길과 다정했던 미소를 떠올리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찔끔 흘렸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기방의 기생들을 뿌리치고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를 향해 어머니 어찌하여 그토록 모질게 구시어 그 착한 사람을 기어이 죽음으로 내몰았단 말씀입니까? 라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따져 물었으나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눈빛에 기가 눌려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비겁한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행여나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워 방 안에 숨어 술만 퍼마시며 비겁한 침묵을 지키는 비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무렵 이웃 마을의 상인들을 통해 란의 친정집 마당에 아주 신비롭고 영롱한 하얀 뱀이 나타나 부모님의 곁을 맴돌며 죽은 란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무섭고도 기이한 소문이 시어머니의 귓가에도 빠르게 전해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덜덜 떨며 아니 그년이 원한을 품고 뱀 귀신이 되어서 복수를 하려고 우리 집까지 기어오면 어쩌나 하며 급히 무당을 불러들여 부적을 쓰고 구판을 벌일 준비를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날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는 시어머니의 추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경멸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날의 아침이 밝아오자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가장 정갈하고 깨끗한 두루마기를 차려입으시고는 하얀 뱀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어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뒤 품속에 소중하게 품고서 길을 나설 채비를 단단히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가 걷는 길에 뒤를 묵묵히 따르며 횃불을 들고 꽹과리를 치며 무리를 지어 이웃 마을을 향해 거대한 행렬을 이루어 나아갔고 그 발걸음에는 란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뜨거운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마저 이들의 슬픔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는 듯 잔뜩 찌푸린 회색 구름이 짙게 깔려 태양 빛을 가리고 차갑고 스산한 바람만이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 도착한 친정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우렁차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사돈어른 내외는 썩 나와서 내 말을 들으시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억울하게 죽은 우리 딸의 원한을 풀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함이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아버지의 외침에 놀란 부잣집 하인들이 허둥지둥 대문을 열었고 마당에는 수십 명의 친정 마을 사람들이 험악한 얼굴로 마당을 가득 채운 채 죄인들을 당장 끌어내라며 고함을 치기 시작해 집안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혼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숨죽여 덜덜 떨고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마당으로 기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비굴하게 무릎을 꿇은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아버지는 품속에서 부드러운 천에 쌓인 하얀 뱀을 꺼내어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평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떨리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오. 이 눈부시고 가여운 하얀 뱀이 바로 당신들의 모진 구박과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차가운 강물에 빠져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내 가엾은 딸란의 한 맺힌 영혼이 변하여 돌아온 신령스러운 영물이오라며 진실의 칼날을 서늘하게 치켜들었습니다. 하얀 뱀이 평상 위에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시어머니를 향해 슬프고도 원망 섞인 맑은 눈빛을 쏘아보자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경이로운 진실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앞에 나타난 하얀 뱀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자신이 강가에서 난을 매몰차게 밀어붙였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치고 지나가 기겁을 하며 뒤로 벌렁 낮아빠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 그 착한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니 이 늙은이를 제발 용서해 다오라며 바닥에 머리를 쿵쿵 빗으며 눈물 콧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얀 뱀은 재리를 푼 채 아주 조용하고 위험 있는 몸짓으로 부잣집 마당을 한 바퀴 유유히 돌며 그들의 헛된 욕심과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악을 하늘 아래 만천하에 드러내는 신성한 의식을 묵묵히 마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하얀 뱀의 고요한 질책 앞에 마침내 시댁 식구들의 오만했던 콧대는 완전히 꺾여 바닥에 나뒹굴었고 진실은 두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치의 거짓 없이 뚜렷하고 명백하게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덜덜 떠는 시어머니와 고개를 숙인 남편을 더 이상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경멸의 눈빛을 한번 던지시고는 다시 하얀 뱀을 품에 소중히 안고서 조용히 돌아서 대문을 나설 채비를 하셨습니다. 란의 영혼은 이제 지긋지긋한 이 차가운 집을 영원히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준비를 마쳤고 무거웠던 안개는 어느덧 서서히 걷히며 맑고 따스한 햇살이 길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품에 안은 하얀 뱀을 보여주며 진실을 밝히자 이웃 마을의 넓은 마당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사람들의 분노 어린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마을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잔인한 악행과 남편의 비겁한 방관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그토록 여리고 착한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느냐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뱀이 된 란의 맑은 눈동자는 자신을 구박하던 시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슬프게 바라볼 뿐이었으나 그 고요하고 신령스러운 시선은 오히려 죄인들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무서운 형벌과도 같아 마당의 분위기는 한없이 무겁고도 엄숙해졌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오만하게 굴었던 시어머니는 이제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채 마당의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헛된 욕심과 표독스러운 성품이 결국 집안을 망치고 죄 없는 생명을 앗아갔다는 끔찍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아이고 내가 미쳤지. 하늘이 두려운 줄 모르고 천벌을 받을 짓을 저질렀구나 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란이 겪어야 했던 그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밤들과 차가운 강물 속에서의 끔찍한 두려움을 생각하면 그녀의 뒤늦은 눈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저 가증스러운 연기로밖에 보이지 않았기에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거나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란의 남편 역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덜덜 떨고 있었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하며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바깥으로만 돌았던 자신의 비겁함이 결국 아내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었다는 죄책감이 비로소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어가 하얀 뱀이 된 란을 향해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오. 라며 뒤늦은 눈물을 쏟아냈지만 하얀 뱀은 그를 외면한 채 조용히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서서 이처럼 인면수심에 끔찍한 죄를 지은 자들을 더 이상 우리 마을에 머물게 할 수는 없으니 당장 짐을 싸서 이 마을을 떠나거라 하고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 의견에 동의하며 당장 이 더러운 집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란의 억울한 영혼을 위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고 그 기세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부잣집 사람들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몬 죗값은 결국 그들이 평생토록 쌓아올린 막대한 재물과 높은 명예를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낯선 타향으로 쫓겨나는 비참하고도 철저한 몰락으로 뼈아프게 되돌아오고야만 것입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람들의 빗발치는 분노와 돌팔매질을 간신히 피하며 아주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겨우 챙겨든 채 도망치듯 허겁지겁 뒷문을 빠져나가 마을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부잣집에 억눌려 지내던 하인들도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했습니다. 악독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영원히 사라진 넓고 화려했던 기와집은 이제 주인을 잃고 텅 비어버렸으나 그곳을 감돌던 억울하고 무거운 공기는 맑은 바람에 서서히 흩어지며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평온하고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평정되고
거짓과 악행이 만천하에 낱낱이 밝혀진 후 친정아버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응어리졌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듯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조용히 올려다보셨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부드러운 천을 꺼내어 평상 위에 다소곳이 캐리를 틀고 있는 하얀 뱀을 매우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자, 이제 모든 원한이 다 풀렸으니 사랑하는 내 어미가 기다리는 따뜻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하고 다정하게 속삭이셨습니다. 하얀 뱀은 아버지의 따스한 품에 안겨 마치 그동안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다 씻어내려는 듯 아버지의 거친 가슴에 작은 머리를 기댄 채 아주 평온하고 부드러운 숨을 쉬며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란의 부모님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승리감과 동시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아버지를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서서 다시 맑은 강물이 흐르는 자신들의 평화로운 고향 마을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마을 사람들도 길가로 나와 하얀 뱀의 행렬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란의 슬프고도 억울한 죽음을 애도했고 부디 저승에서는 이승에서의 고통을 모두 잊고 편안하게 쉬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조용히 배웅해 주었습니다. 밤하늘을 뒤덮었던 무거운 먹구름은 어느새 씻은 듯이 맑게 걷히고 둥글고 환한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아버지가 품고 가는 하얀 뱀의 은빛 비늘 위로 축복처럼 부드럽고 따사로운 달빛을 가득 뿌려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질 무렵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긴 행렬은 마침내 익숙하고 정겨운 흙냄새가 풍겨오는 평화로운 친정 마을의 어귀에 다다랐고 저 멀리서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가 등불을 들고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품에 무사히 안겨있는 하얀 뱀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 란이가 이제야 편안히 집으로 돌아왔구나 하며 안도의 눈물을 쏟아내며 하얀 뱀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습니다. 오랜 하인 할아버지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내려놓고 아가씨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따뜻한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푹 쉬시옵소서라며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얀 뱀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스르르 아버지의 품에서 내려와 넓고 깨끗한 안채의 마당 한가운데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거닐기 시작하며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집의 냄새를 온몸으로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깊고 시원한 우물가를 한 바퀴 돌고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평상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가 텔리를 틀고 앉아 자신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을 향해 무언가 다정하고 부드러운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시댁에서 겪었던 끔찍한 공포나 슬픔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편안함과 깊은 안도감만이 은은한 달빛과 함께 아름답게 반짝거리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슬픔으로 하루를 보낸 마을 사람들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머니는 동네 아낙네들과 함께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따뜻하게 불을 지피고 모두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구수한 죽과 차를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따뜻한 장작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타닥타닥 정겹게 울려 퍼지며 집안 구석구석을 훈훈하게 데워주었고 이내 가마솥에서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호박죽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밤바람을 타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코끝을 간지럽히며 지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얀 뱀은 부엌 문턱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어머니가 불을 떼며 요리하는 다정한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마치 생전에 부엌에서 어머니를 돕던 그 행복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져 평온을 즐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채의 캔마루와 넓은 마당에 빙 둘러앉아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내오신 따뜻한 호박죽과 향긋한 국화차를 나누어 마시며 그동안 란을 걱정하며 애태웠던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서로를 따뜻하게 다독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기나긴 밤이었소. 이제 저 몹쓸 인간들도 죗값을 치르고 쫓겨났으니 우리라니도 이 맑은 영물로 다시 태어나 부모님 곁에서 영원히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이오라며 마을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찻잔을 들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셨고 그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며칠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슬픔과 분노의 감정들이 서서히 눈 녹듯 사라지며 마침내 마을에는 예전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작게나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뚝딱 비운 동네 꼬마들은 신기한 듯 하얀 뱀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와란 누나 이제 아프지 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맛있는 이슬도 떠다 주고 예쁜 꽃도 꺾어다 줄게요. 하며 해맑게 웃으며 제잘거렸습니다. 하얀 뱀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화답이라도 하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아이들의 손등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고 그 차갑지만 신비로운 촉감에 아이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하얀 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랜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햇마루에 앉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란의 부모님은 비록 딸이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맑은 영물로 변하여 우리 곁을 지켜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깊은 감사함과 따뜻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오랜 하인 할아버지 역시 마당 한 구석에서 국화차를 홀짝이며 하늘의 별자리를 올려다보고는 나으리 마님 보십시오. 저 하늘의 별빛이 유난히도 밝고 맑게 빛나는 것을 보니 하늘도 우리 아가씨의 원한이 풀린 것을 축복해 주시는 모양입니다. 요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하인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하늘의 도우심 덕분이니 앞으로 우리는 이 아이를 우리 집안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평생토록 아끼고 보살필 것이네 라며 굳게 다짐하셨습니다. 하인은 그제야 그동안 짓눌렸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시원하게 털어버린 듯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마당 구석구석에 켜둔 등불의 심지를 조심스럽게 다듬어 집안을 더욱 환하고 아늑하게 밝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쉬운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 친정집 안채는 오랜만에 겪어보는 깊고 평온한 침묵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안락하고 다정한 밤의 공기를 다시금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달빛을 타고 마당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고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의 부드러운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고요하게 들려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슬픔에 잠겨있던 가족들의 지친 눈꺼풀을 무겁고 편안하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얀 뱀은 덴마루 아래 마련된 폭신하고 깨끗한 지풀 둥지 위에 몸을 둥글게 말고 누워 부모님이 덮어주신 부드러운 명주 수건의 온기를 느끼며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방에 나란히 누우신 부모님은 열린 방문 너머로 달빛에 빛나는 하얀 뱀의 고요한 숨결을 가만히 들으며 서로의 거칠어진 손을 꼭 맞잡은 채 기적처럼 찾아온 이 평화롭고 따뜻한 순간에 대해 소리 없이 눈물겨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보, 우리 라니가 비록 짐승의 몸을 빌렸으나 저리도 맑고 아름다운 자태로 우리 곁에 머물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천지신명께서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기시어 베푸신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가 아니겠소? 라며 아버지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눈가에 맺힌 기쁨의 눈물을 닦아내며 그럼요. 저 아이는 평생토록 우리 집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 될 것이니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저 아이와 함께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십시다. 라며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 팻마루 아래의 하얀 뱀은 조용히 눈을 뜨고 빛나는 눈동자로 마당 구석구석을 한번 살피며 혹여나 나쁜 기운이 이 평화로운 집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맑고
성스러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하얀 빛은 마치 따뜻한 봄볕처럼 안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시들어버린 듯했던 마당의 풀꽃들이 다시금 생기를 되찾아 잎사귀를 꼿꼿이 세우며 밤이슬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라는 비록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영혼이 이토록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자신을 낳아준 이 소중한 집과 부모님을 영원 무궁토록 안전하게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맹세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밝고 따사로운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기분 좋게 스며들자 부모님은 오랜만에 개운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나 환한 얼굴로 마당을 향해 문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우물가에서는 이미 일찍 일어난 하얀 뱀이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듬으며 마치 아침 세수를 하는 듯 귀엽고 앙증맞은 몸짓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부모님의 입가에는 자연스럽게 다정하고 흐뭇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그 무겁고 끔찍했던 소란들은 마치 아주 오래된 나쁜 꿈처럼 멀리 사라져버렸고, 친정집은 다시금 생기와 온기가 가득한 옛날에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물의 마을, 으뜸가는 정겨운 기와집으로 완벽하게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된장국을 끓이셨고, 마당 한 구석의 깨끗한 접시 위에 하얀 뱀이 먹을 신선하고 맑은 이슬물과 곱게 다진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담아 캔마루 끝에 살포시 놓아두셨습니다. 우리 예쁜 라나, 밤새 잘 잤느냐? 어서 이리 와서 어미가 준비한 아침을 먹으렴 하고 다정하게 부르시자 하얀 뱀은 기분 좋은 듯 꼬리를 흔들며 스르르 다가와 접시에 담긴 물을 조금씩 혀로 핥아 먹으며 무척이나 행복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평온하고 아름다운 아침 식사 풍경은 지켜보는 이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녹여주었으며, 이제 이 집안에는 어떠한 슬픔이나 억울함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하고 맑은 사랑의 보호막이 굳건하게 쳐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동안의 슬픔으로 인해 미루어 두었던 낡은 쟁기와 낫을 마당으로 꺼내어 숫돌에 쓱쓱 갈기 시작하셨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맑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집안 전체에 활기차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득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논밭에서 모를 심고 가을을 준비해야 할 농사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아버지는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닦아내며 곁에서 자신을 가만히 지켜보는 하얀 뱀을 향해 싱긋 웃어 보이셨습니다. 우리 라니가 곁에 있으니 애비는 힘든 줄도 모르겠구나. 올가을에는 풍년이 들어서 우리 가족 모두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게다. 라며 아버지는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며 더욱 힘차게 농기구를 손질하며 땀을 흘리셨습니다. 오랜 하인 할아버지도 낡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 넓은 마당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쓸며 그동안 쌓였던 집안의 묵은 먼지와 함께 시집살이의 무거운 원한과 슬픔의 찌꺼기들까지 모두 마당 밖으로 시원하게 털어버리듯 아주 부지런하고 활기차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하얀 뱀은 하인 할아버지가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쓸어모은 흙먼지 더미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장난을 쳤고, 하인은 허 웃으며 아가씨 이 늙은이가 일하는데 방해하지 마시고 저기 그늘에 가서 편히 쉬시옵소서 라며 다정하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피어오르는 흙내음과 부드러운 바람결, 그리고 가족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는 마치 란이 처음 시집가기 전 그토록 평화롭고 행복했던 옛날의 어느 따뜻한 봄날로 완벽하게 되돌아간 듯한 기적 같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길목마다 삼삼오오 모여선 사람들도 더 이상 란의 비극적인 소문을 수군거리며 슬퍼하지 않았고, 대신 시댁의 그 못된 인간들이 쫓겨난 통쾌한 이야기와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와 수호신이 된 신비로운 하얀 뱀의 영험함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
그 착한 아가씨가 신령스러운 뱀이 되어서라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있으니 하늘의 뜻은 참으로 오묘하고도 공평한 법이라네. 라며 마을 어르신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긴 담뱃대를 두드리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란의 억울한 죽음은 더 이상 이 마을의 아픈 상처가 아니라 진실이 결국 승리하고 악이 벌을 받는다는 정의로운 전설로 승화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새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던 란의 배틀 앞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내시고는 오랫동안 멈추어 있던 배틀에 새하얀 명주실을 걸어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실을 짜 내려가며 달그락달그락 정겨운 소리를 마당 가득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하얀 뱀은 그 익숙하고 다정한 배틀 소리에 이끌려 다가와 어머니의 발치에 얌전히 벨리를 틀고 앉아 마치 자신이 배를 짜던 그 시절의 기억을 되새기는 듯 지그시 눈을 감고 배틀의 규칙적인 리듬에 맞추어 고개를 가볍게 까닥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뱀의 작은 머리를 어루만지며 우리 란이의 솜씨만큼은 못하겠지만 어미가 정성껏 짜서 내가 덮고 잘 따뜻하고 고운 비단을 만들어주마 하시며 미소를 지으셨고 그 순간 마당에는 오로지 깊고 흔들림 없는 평화와 사랑만이 고요하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며 하늘이 붉고 부드러운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친정집 마당에는 낮 동안에 활기찼던 일상들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다시금 저녁의 고요하고 평온한 공기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 안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물 한 개도 옅게 피어오르며 마당의 꽃나무들을 촉촉하게 적셔주었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신 아버지와 하인 할아버지도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땀을 식히며 저 멀리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말없이 바라보며 깊은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불어오던 끔찍하고 불길했던 바람 소리는 이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고 오직 맑고 푸른 강물만이 부드러운 윤슬을 반짝이며 이 평화로운 촌락의 안식과 하얀 뱀의 맑은 영혼을 포근하게 쓰다듬듯 고요하고 다정하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토록 끔찍하고 무거웠던 시련의 폭풍우가 완전히 지나간 후 란의 친정집은 비로소 완전한 안식과 맑은 기운을 되찾아 밤이면 밤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행복한 공간으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가여운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던 부모님의 얼굴에도 이제는 맑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으며 마당을 거니는 하얀 뱀의 우아하고 고요한 몸짓은 이 집안의 영원한 수호신으로서 손색이 없는 든든한 위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이 밝혀지고 악인이 물러나니 평화로운 물의 마을에서는 밤하늘의 별빛조차 유난히 맑고 영롱하게 반짝이며 상처받은 란의 맑은 영혼과 남은 가족들의 따뜻한 앞날을 영원토록 축복하고 지켜줄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맑은 강물처럼 고요하고 부드럽게 흘러 어느덧 물의 마을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황금빛 가을이 다시금 풍성하게 찾아와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는 고개 숙인 벼들이 기분 좋은 가을 바람에 일렁이며 풍년의 노래를 즐겁게 불렀고 친정집 마당의 커다란 감나무에는 붉고 탐스러운 감들이 가지가 휘어질 듯 주렁주렁 매달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얀 뱀으로 다시 태어난 나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게 불어오는 상쾌한 가을 바람을 부드럽게 맞으며 넓은 마당을 아주 평화롭게 거닐었고 그녀의 매끄러운 은빛 비늘은 눈부신 가을 햇살을 듬뿍 받아 더욱 영롱하고 신비롭게 반짝이며 온 집안 구석구석에 신령스럽고 맑은 기운을 가득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농사일은 하얀 뱀이 집안의 든든한 수호신으로 자리를 잡은 이후부터 신기할 정도로 매사가 순조롭게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하여 온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봄에 심어둔 씨앗들은 가뭄이나 병충해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으며
가을이 되자 다른 집들의 논밭보다 훨씬 더 많은 곡식들을 거두어들이는 엄청난 대풍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게에 묵직한 돛단을 가득 짊어지고 마당으로 들어서실 때마다 뱃마루 아래에서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하얀 뱀을 향해 활짝 웃으시며 우리 라니가 하늘에서 복을 잔뜩 물어다 주어 금년 농사가 이리도 큰 풍년이 들었구나. 참으로 고맙고 기특한 일이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하루 종일 마당 한가운데서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며 가을볕에 바짝 말린 붉은 고추를 다듬고 고소한 참깨를 털어내시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얀 뱀은 어머니가 평상 위에 앉아 바쁘게 손을 움직이실 때면 그 곁으로 스르르 다가가 조용히 텔리를 틀고 앉아 어머니의 주름진 손길을 가만히 지켜보며 깊은 평온함을 온몸으로 만끽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러운 손길로 하얀 뱀의 차가운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시며 우리 예쁜 딸아, 내가 내 곁에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으니 어미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이 그저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하단다 하시며 깊고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랜 하인 할아버지도 이제는 예전처럼 집안에 닥칠 불길한 일들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일 없이 아주 평온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묵묵히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틈이 날 때마다 마당 구석에 앉아 튼튼한 엿짚을 곱게 꼬아 하얀 뱀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아주 푹신하고 포근한 새 둥지를 정성껏 만들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가씨,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솜씨 좋은 새 집을 지어드릴 터이니 올겨울에는 차가운 쳇마루 바닥에서 주무시지 말고 이 따뜻한 지풀 둥지 안에서 찬바람을 피하시지요 하며 하인은 란을 향해 끊임없이 다정한 말을 건넸고 하얀 뱀은 고마움의 표시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보였습니다. 물의 마을 사람들도 틈만 나면 맛있는 음식이나 귀한 물건들을 두 손에 가득 들고 친정집 안채로 찾아와 수호신이 된 하얀 뱀에게 정성스러운 인사를 올리며 마음의 위안을 얻어가곤 했습니다. 이웃집 아낙네들은 갓 쪄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쫄깃한 인절미를 접시에 담아오기도 했고 동네 장정들은 산에서 갓 캐어온 향긋한 버섯이나 맑은 이슬을 머금은 산열매들을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담아 뱀의 둥지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라나네가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맑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어 올해는 동네 사람 모두가 아픈 곳 하나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단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라며 사람들은 뱀을 향해 합장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고 그럴 때마다 집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더욱 깊게 감돌았습니다. 하얀 뱀은 마을 사람들의 방문을 언제나 진심으로 반기며 조금도 위협적이거나 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아지처럼 사람들의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맴돌며 그들의 거친 손길을 기꺼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늙고 병약한 어르신들이 마당에 찾아와 앓는 소리를 내며 다리를 주무르고 계실 때면 하얀 뱀은 조용히 다가와 그 차가운 비늘로 어르신들의 무릎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마치 신비로운 힘으로 통증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신령스러운 촉감에 어르신들은 아이고 참으로 신기하게도 우리 라니가 다녀가니 쑤시던 다리가 씻은 듯이 가뿐해지는구나 하며 활짝 웃으셨고 란의 착한 마음씨는 미물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마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친정집 안채는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단순한 이웃집을 넘어서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승리한 상징이자 언제든 찾아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호롱불 빛이 담장을 넘어 캄캄한 골목길을 부드럽게 밝혀주었고 그 불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냈다는 깊은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란의 억울했던 죽음과 슬펐던 과거의 흔적들은 이제 이 평화롭고 거룩한 수호신의 맑은 빛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어 사라졌고
집안에는 오직 가족들의 다정한 웃음소리와 이웃들의 정겨운 발걸음만이 끝없이 이어지며 찬란한 평화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당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깊은 우물은 하얀 뱀이 돌아온 이후로 물맛이 몰라보게 달고 시원해져 온 동네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생명수처럼 여겨지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새벽 마덜미 우물가에 앉아 맑은 기운을 불어넣어준 덕분인지 우물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났으며 그 물로 밥을 지으면 밥맛이 꿀처럼 달고 차를 끓이면 향기가 심리 밖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낙네들은 아침 일찍 물동이를 이고 와서 우물물을 길어가며 우리 마을에 이런 보물이 생기다니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씨 고운 라니가 하늘에서 내려준 귀한 축복이 틀림없다며 물 한 모금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복해했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무르익어가면서 란의 부모님은 그동안 자신들과 란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분노하며 끝까지 곁을 지켜준 고마운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보답하기로 기분 좋게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 올가을 수확한 가장 윤기나는 뱃살과 기름진 곡식들을 아낌없이 밖으로 내어오셨고 어머니는 장독대의 뚜껑을 모두 열어 가장 깊은 맛이 나는 오래된 간장과 된장을 정성껏 퍼 담으셨습니다. 하인 할아버지 역시 이웃 마을의 장터까지 부지런히 걸어가서 싱싱하고 커다란 고기들과 진귀한 바닷물 고기들을 잔뜩 사서 짊어지고 오며 모처럼 마을 전체가 들썩일 만큼 크고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느라 이마에 송글송글 땀을 흘리셨습니다. 잔치가 열리기로 한 전날 밤부터 마당에서는 구수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떡지는 냄새가 온 동네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덩달아 설레고 즐겁게 만들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부엌의 넓은 가마솥에서는 하얀 쌀밥이 김을 모락모락 내며 익어가고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 마련된 커다란 화로 위에서는 각종 전과 고기들이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를 내며 구워지느라 동네 강아지들마저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들며 모여들었습니다. 하얀 뱀은 테마루 한 구석에서 텔리를 틀고 앉아 이처럼 분주하고 활기찬 집안의 풍경을 아주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가만히 지켜보며 생전에 자신이 잔치 준비를 도우며 즐거워했던 그 시절의 따뜻한 추억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마침내 맑고 화창한 잔칫날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 가장 아끼고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환한 얼굴로 란의 친정집 넓은 마당으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 기분 좋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멍석들이 빈틈없이 깔렸고 그 위로는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풍요롭고 정겨운 시골 잔치의 완벽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가장 윗자리에 점잖게 자리를 잡고 앉으시자 젊은 장정들과 아낙네들이 부지런히 음식과 술을 날라다 드리며 온 마을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끈끈하게 어우러져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훈훈한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잔치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사람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신 뒤 여러분이 우리 라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늙은 부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며 벅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크고 깊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터이니 오늘만큼은 농사일의 고단함을 모두 내려놓고 이 음식들을 마음껏 드시며 마음 편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라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에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뜨거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하얀 뱀 역시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와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을 향해 맑고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듯한 몸짓을 보여주어 잔치 마당의 분위기는 한층 더 뭉클하고 감동적으로 무르익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술잔을 채우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훌훌 털어버린 채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진심으로
축제를 즐기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물의 마을이 이제야 진짜 평화롭고 살기 좋은 옛날의 모습을 되찾았구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착한 라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아주기 때문이 아니겠소. 라며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하얀 뱀의 영험함을 칭송했습니다. 하얀 뱀은 사람들의 발치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아이들이 건네주는 부드러운 고기 한 점을 혀로 핥아먹으며 짐승의 몸을 가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람과 깊이 교감하며 완벽하고 충만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연신 따뜻한 국물을 퍼나르면서도 마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동네 사람들과 그 사이를 편안하게 누비는 하얀 뱀의 모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남몰래 조용히 훔치셨습니다. 라나, 네가 억울하게 눈을 감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캄캄하고 슬펐건만 이렇게 맑은 모습으로 돌아와 온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다니 참으로 기적 같고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며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부엌 문턱에 앉아 잔치를 바라보던 오랜 하인 할아버지도 따뜻한 탁주한 사발을 시원하게 들이켜며 나으리와 마님께서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다니 이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요. 라며 껄껄 소리내어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잔치가 성황리에 무르익어갈 즈음 어디선가 선선하고 부드러운 강바람이 마당으로 기분 좋게 불어와 사람들의 취기를 기분 좋게 식혀주고 흥겨운 분위기를 더욱 맑고 상쾌하게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강바람을 타고 우물가 근처에 심어둔 가을 국화에 지나고 은은한 향기가 온 마당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맛있는 음식 냄새와 어우러져 사람들의 기분을 마치 신선들이 머무는 하늘나라에 온 것처럼 황홀하고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가만히 눈을 감고 그 향기로운 바람을 느끼며 참으로 맑고 깨끗한 바람이로다. 우리 라니가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 보답하여 하늘에서 내려주는 시원하고 다정한 선물이 틀림없구나 하시며 환한 미소와 함께 거듭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붉은 노을이 마을 어귀를 덮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란의 부모님께 오늘 참으로 배불리 잘 먹고 잘 쉬다 갑니다. 라며 정중하고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대문 앞까지 사람들을 배웅하시며 남은 음식들을 넉넉하게 싸서 그들의 손에 쥐어주셨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들이 밤길에 춥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정하게 어깨를 토닥여주며 훈훈한 마을의 정을 나누셨습니다. 하얀 뱀도 잿마루 끝에 올라앉아 대문을 나서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향해 고개를 길게 빼고 가만히 바라보며 마치 안녕히 가시라고 다음에 또 놀러 오시라고 말하는 듯한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배웅의 몸짓을 잊지 않고 보여주었습니다. 왁자지껄했던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잔치의 소란스러움이 물러간 친정집 마당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고요하고 아늑한 저녁의 고즈넉한 평화가 짙은 그림자와 함께 살며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인 할아버지는 마당 여기저기에 흩어진 멍석들을 부지런히 걷어내고 남은 음식 그릇들을 우물가로 옮겨 깨끗하게 씻으며 콧노래를 부르셨고 그 규칙적이고 경쾌한 물소리만이 적막한 마당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늦은 밤의 평온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은 하얀 뱀은 기분 좋은 피로감을 느끼며 마당 한가운데 고요히 서 있는 우물가 쪽으로 기어가서 차갑고 맑은 물에 목을 축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떠서 안방 앞 툇마루로 가져오셨고 아버지와 나란히 걸터앉아 피로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며 참으로 길고도 행복한 하루였소라며 서로의 노고를 다정하게 위로하셨습니다. 밤하늘에는 어느새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투명한 어둠이 깔렸고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이 은하수를 이루며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두 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어 그 아름다운 우주의 풍경을 감상하며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그 고요하고 따뜻한 순간 하얀 뱀이 쇳마루 아래에서 소리 없이 스르르 기어 올라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계신 사이의 빈자리로 조심스럽게 파고들어
동그랗게 갯미를 틀고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아버지는 하얀 뱀의 차갑고 매끄러운 은빛 비늘을 커다란 손으로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시며 우리 딸, 라나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맞이하느라 너도 무척이나 고단하였겠구나 하며 꿀이 떨어질 듯 달콤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 돌아온 이후로 우리 집안의 모든 어둠과 슬픔은 완전히 거치고 이렇게 거짓말처럼 웃음과 행복만이 가득 찬 날들이 이어지게 되었으니 너는 정령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수호신이 틀림없단다. 아버지의 따뜻한 칭찬과 사랑이 담긴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흐르자 하얀 뱀은 아버지의 무릎 위로 살며시 고개를 기대며 그 어느 때보다도 안도감에 찬 편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지그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부드러운 수건을 가져와 하얀 뱀의 몸에 묻은 흙먼지를 조심조심 깨끗하게 닦아주시며 내 귀한 딸아, 비록 내가 사람의 말을 하지는 못해도 어미는 내 맑은 눈망울만 보아도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 수 있단다라고 속삭이셨습니다. 이승에서의 억울하고 끔찍했던 기억들은 이제 이 맑은 강물에 모두 씻어버리고 앞으로는 이 따뜻하고 안전한 부모 품에서 영원토록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야 한다. 어미가 죽는 날까지 너를 애지중지 지켜주고 보살펴주마 하시며 어머니는 하얀 뱀의 이마에 따뜻한 입맞춤을 남기셨습니다. 하얀 뱀은 어머니의 깊고 한없는 사랑과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지그시 눈을 감았고 그녀의 작은 몸집에서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달빛 같은 신비로운 빛이 작게 뿜어져 나와 부모님의 주위를 따스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마지막 뒷정리를 마친 하인 할아버지도 등불을 들고 꽃마루 쪽으로 다가오시더니 뱀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으시고는 나으리 마님 이제 날이 제법 쌀쌀해졌으니 안방으로 들어가서 따뜻하게 주무시지요 라고 챙겨주셨습니다. 아가씨도 추운 바깥보다는 따뜻한 아궁이 불빛이 남아있는 부엌이나 방 안쪽에서 주무시는 것이 훨씬 좋을 듯합니다. 요라며 하인은 란을 향해서도 다정한 인사를 건네고는 등불을 처마 밑에 조심스럽게 매달아 두고 자신의 거처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하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야의 물을 마당에 시원하게 뿌리고는 여보, 이제 그만 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히 쉽시다.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안방의 문을 닫고 들어가시자 하얀 뱀은 판마루에서 천천히 기어내려와 낮 동안 활활 타오르던 장작불의 온기가 여전히 훈훈하게 남아있는 정겹고 익숙한 부엌 쪽으로 고요하게 방향을 틀어 미끄러지듯 이동했습니다. 부엌의 아궁이 안에서는 아직 다 꺼지지 않은 붉은 숯덩이들이 보석처럼 아름답게 반짝이며 따스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고 가마솥에서는 은은한 밥 냄새가 섞인 맑은 수증기가 조금씩 피어오르며 부엌 안을 포근하고 아늑한 공기로 가득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하얀 뱀은 숯불이 가장 잘 보이는 부뚜막 아래에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구석자리에 부드러운 몸을 둥글게 말고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고개를 숙이며 마침내 하루의 모든 일과를 평화롭게 마무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어둡고 슬펐던 시간들을 맑고 고귀한 영혼의 힘으로 당당하게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온 하얀 뱀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의 원망도 미움도 두려움도 조금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서 비추는 부드러운 달빛이 부엌의 작은 창문을 통과하여 부뚜막 아래에 잠든 하얀 뱀의 은빛, 비늘 위로 신비롭고 아름답게 내려앉았고 그 고요한 빛 속에서라는 아주 깊고 단단한 영원한 안식의 시간 속으로 조용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따뜻한 잠자리에 누워 행복한 꿈을 꾸기 시작한 이 평화롭고 거룩한 물의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고요하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 하얀 뱀은 가만히 눈을 뜨고 따뜻한 숯불의 붉은 빛을 응시하며
자신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소리로 가장 따뜻하고 다정한 축복의 인사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찬바람도 이 따뜻한 집과 착한 사람들을 감히 해치지 못하도록 제가 이 맑은 기운으로 영원히 감싸 안고 지켜낼 테니 모두들 짐을 내려놓고 마음 푹 놓으시고 달콤한 꿈을 꾸시어요. 하얀 뱀의 그 맑고 예쁜 마음씨는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부뚜막의 따뜻한 공기를 타고 방 안에서 곤히 주무시는 부모님의 머리맡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든든한 위로의 자장가가 되어 온 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슬픔과 억울함을 모두 이겨낸 맑고 고운 영물 하얀 뱀은 아주 오랫동안 이 아름다운 집의 따뜻한 수호신으로 굳건히 남아 착한 사람들의 곁을 한결같이 지켜주며 그들의 평화로운 밤을 영원토록 든든하게 지켜주었답니다. 저 멀리서 부드럽게 들려오는 강물 소리와 밤바람에 스치는 버드나무 잎사귀 소리가 마치란이 불러주는 고요한 자장가처럼 귓가를 다정하게 맴도는 이 깊고 아늑한